60세 나혜숙 씨는 영하 10도의 날씨에 며느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려다가 끔찍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병원이 있다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나 씨의 며느리는 의사였습니다. 어머님, 어디든 조금만 편찮으신 곳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봐드릴게요. 처음에 며느리는 살갑고 친절해 보였고 나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든든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또 가깝다고 해도 계속 신세를 지면 사이가 나빠지는 법이야. 나 씨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돈 한 푼 받지 않을 테니 병원에 오라고 해도 10번을 말하면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하였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씨에게는 염치 없는 친구 금명이가 있었습니다. 예, 너 의사 며느리 둬서 뭐하니? 이번에 나 허리 쪽이 좀 쑤시는데 너네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으면 안 될까? 금명은 나 씨와 성격이 전혀 반대였지만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런 금명은 나 씨의 착한 성품을 이용하는데 아주 도 같은 부류였습니다. 응, 한 번만 너네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아보자. 그게 왜 우리네 병원이야? 며느리 병원이지. 나도 잘 안 가는 곳을 왜 네가 가겠다고 그래? 안호야, 365일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거고 나 같은 불가촉 천민들은 의사 며느리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잖니. 한 번만 부탁할게. 나 씨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중간에 끼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오시라고 하세요. 어차피 어머님 친구분인데요, 뭐. 그리고 그렇게 나 씨의 친구 금명의 민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거 그 무슨 기계로 치료받는 거 없나? 뉴스에 보니까 아주 최신 기술이 있다던데. 있죠? 얼른 누워보세요. 그래, 그래야지. 아참, 그리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직원들이 커피를 사오는 모양이던데. 나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네? 아, 네. 그럼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금명은 나 씨의 며느리 병원을 거의 자기 집 안방 마냥, 아니 자기네 남편과 각방을 쓴 지 한참이 되었으니 안방보다 더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점차 나 씨에게 부과되었죠. 어머니, 어머님 친구분 있잖아요. 금명이? 왜 그러니? 설마 걔가 요즘도 찾아와서 난리니? 네. 적당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찾아오세요. 병원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시고요. 나 씨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받아주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 받아줬으니 이제 금명의 성정상 계속 빈대붙으려 할 게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니 화가 났죠. 그러니까 애초에 걔를 받으면 안 됐어. 지금이라도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금명이가 찾아와도 무시하렴. 알겠지? 아, 일단은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나 씨의 주도로 금명을 쫓아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금명은 나 씨가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그동안 무료로 누렸던 혜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거든요.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 원장하고 그 시엄마가 평생지기 고향 친구를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거짓 취급을 하네요. 금명의 그러한 태도는 나 씨에게는 큰 당혹스러움이었고 무엇보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네 장사란 입소문이 중요한 법인데 금명의 행동 때문에 며느리에 대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저기 원장이
그렇게 노인들을 박대한다며? 정말? 그래.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친구가 병원에 좀 찾아왔다고 바로 쫓아냈대. 아이고 못 쓰겠네. 후에 금명은 경찰까지 불러서 어떻게 처리를 했지만 그 모든 난리를 겪는 과정에서 나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금명이가 잘 안 찾아오지? 네? 네. 그렇긴 한데 병원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버려서 요즘 환자 수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나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기 친구 때문에 생긴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던 나 씨는 며느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럼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뭐지? 나 씨는 자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 씨를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던 안개 속에서 거대한 빙산이 나타나듯 나 씨의 예감이 옳았음은 곧 선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나 씨가 며느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선택한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니?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볼까 해서. 하지만 나 씨의 깊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쩐지 딱딱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엔 병원 서류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가시죠.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가자. 나 씨는 실망감을 감추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이유는 이것이 벌써 세 번째 거절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쁘구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든 생각은 며느리가 평소 그릇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오랜 고민할 것 없이 곧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릇 세트요. 제 나이대 사람들 말고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주세요. 나 씨의 말에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을 보니 만만치 않더군요. 비싸기는 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선물할 거거든요. 며느리분한테요? 이야, 정말 부럽네요. 저도 사모님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과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나 씨는 예쁘게 포장된 그릇 세트를 며느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병원에 사람이 많더군요. 며느리가 중간에 나와 고개를 까닥이기는 했지만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정신없어 보이네. 아무리 내가 선물을 주러 왔다지만 이렇게 병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민폐겠어. 나 씨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욕심보다는 며느리를 배려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안내 직원에게 그릇 세트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죠. 이거 원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놓고 간다고 말 좀 전해주고요. 안내 직원도 고급스러운 포장을 보고는 값싼 물건이 아님을 단박에 알았는지 조심스럽게 받아 보관했습니다. 직접 전달하지 못해서 조금 마음이 찝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또한 며느리를 위한 배려이고 사랑이니 마음이 맞다면 알아주리라 믿었죠.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다 해주시고.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해서 솔직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그릇 세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좋은 선물이라는 말만 하길래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다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직 나 씨와의 대화가 어색하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결국 고부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건 나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오셨어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제가 간식 좀 내올게요. 아들이 전달할 게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였는데 어차피 나 씨가 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직접 들른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에 병원 문을 닫고 온다고 했고 어차피 온 김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고, 이 집은 왜 이리 공기가 답답해. 환기 좀 하지? 환기를 위해서 베란다로 잠시 나갔다가 나 씨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익숙한 고급 포장지가 보였거든요. 뭐야 이거? 내가 선물한 그릇 선물 세트잖아.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그대로 있네. 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니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으니까요. 저 왔어요. 그날 저녁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 씨는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할 말이 있다는데 저렇게 무심하게 나오다니. 나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금명이일 이후로 네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을 왜 피해요? 그냥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본새는 또 어떤지. 나 씨는 자기를 똑바로 노려보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입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래? 근데 내가 선물한 그릇 세트는 정작 베란다에 있더구나.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말이야.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곡이 찔린 듯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아, 그거요. 아직 사용할 때가 안 돼서요. 특별한 날에 쓰려고 남겨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의사식이나 되어서 변명을 그것밖에 못하니? 별의별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겨우 삼킨 나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주렴. 뭐든지 간에 내가 고칠 테니까. 며느리가 개수대에 물을 끄고 손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나 씨에게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더군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 문제도 불만도 없다니까요? 어머님이 자꾸 이런 말씀 하시니까 오히려 서로 불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베란다에 있는 선물은? 그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니? 제가 선물 받은 물건을 어디에 두든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포장을 언제 뜯을지 여부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작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바빠요. 병원도 어머님 친구분 일 때문에 아직도 환자가 줄어서 신경 쓸 일이 많고요. 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 아프게 다가왔죠. 그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할 이유는 안 되지 않니? 어머님, 며느리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랑 저랑 서로 상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친구분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제가 병원에 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오시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먹함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깊은 불신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난 그냥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했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나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부엌을 나오며 나 씨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서로 간의 사이가 더 나빠지는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 이후 나혜숙 씨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 눈치를 봐야겠구나.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나도 굳이 나서지 말자. 나 씨는 아들에게 전화할 때도 신중해졌습니다. 늘 며느리가 옆에 없는지 먼저 확인했죠. 지금 통화는 괜찮니? 혹시 옆에 사람 있어? 아니에요, 엄마. 회사에서 받는 거예요. 다행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지? 네, 뭐 그럭저럭요. 엄마는요? 나야 별일 없지. 너희들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나 씨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 씨의 배려가 무색하게 며느리는 더욱 냉담해져만 갔습니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병원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 병원 일이구나. 나 씨는 한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너희 부부 모두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명절인데 병원까지 비우면 환자들은 어떡하겠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걱정 말고 이참에 푹 쉬어라. 다른 일은 없지? 네, 그냥 병원이 좀 바쁜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요즘 환자들이 다시 많이 늘었거든요. 아들의 말에 나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사건 때문에 환자가 줄어 미안했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세라니 기분이 좋았죠.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네,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 씨는 텅 빈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이미 시작했었는데 이제 누구를 위한 준비인지 모르겠더군요. 명절 당일 나 씨는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양이 확연히 줄었죠. 아들 내외의 몫은 뺐으니까요. 그래도 전화 정도는 오겠지. 하지만 명절에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또 며느리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쩌나 뭐라고 해야 하나 등등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다리던 전화는 오후가 되어서야 걸려왔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나야 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지. 오히려 너네 안 온다니 더 마음이 편하다. 일부러 아들 며느리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너스레를 떨자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쪽은 별일 없고? 네. 집사람이 방금 퇴근해서 이제 좀 쉬려고요. 아들의 말에 순간 며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만두기로 했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서로 불편할 일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래, 잘 쉬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네, 엄마. 몸 건강하세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듣기 힘든 상황.
매번 이렇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 점차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젠 정말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애초에 내가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멋대로 움직인 걸. 심지어 문제 해결도 내가 해줬고 말이야. 이런 억울한 마음도 울컥 치밀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아들이 불행해지니까, 우리 집이 시끄러워지니까 조금만 참자. 눈 딱 감고 그냥 참자. 그런 일념으로 나 씨는 인내심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혜숙 씨는 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야? 침대에서 일어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뿐히 일어났을 텐데 허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허리가 왜 이러지? 요즘 무리한 것도 없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나 씨는 통증이 사라지길 바랐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며느리의 병원이었죠. 정형외과 전문의인 며느리라면 자신의 허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하필 이럴 때. 사이가 나쁠 게 또 뭐람. 나 씨는 며느리의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가면 당장 치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며느리와의 어색한 상황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괜히 또 신세 지기 싫은데. 고민 끝에 나 씨는 동네 종합병원에서 일단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놓친 검진 시기가 있었으니 이참에 함께 해결하자는 생각이었죠. 검진 당일, 나 씨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와 상담을 했죠. 선생님, 제 허리가 요즘 자꾸 아픈데. 왜 이럴까요? 나이 때문인가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고 디스크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정형외과요? 네, MRI 촬영도 필요할 것 같고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나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형외과라면 며느리의 병원이 가장 가깝고 좋을 텐데 이대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자니 힘들게 뻔했고 며느리에게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견서를 보며 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이었습니다. 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별건 아니고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들의 용건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나 씨의 머리는 복잡했죠. 차라리 아들을 통해 며느리에게 건강 상태를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었지만 곧 그 생각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봐야지. 이건 내 문제니까. 결국 나 씨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의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빈손으로 가기보다는 간단한 다과라도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 근처 빵집에 들렀습니다. 뭘 사가지? 며느리가 달달한 걸 좋아했었나? 고민 끝에 과일 타르트와 몇 가지 쿠키를 골랐습니다. 포장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순서를 기다리려는데 원장실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순사기꾼이지? 순진한 노인네들한테 바가지나 씌우는 사기꾼 말이야. 어르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본 치료비고 MRI 비용은 별도라고요. 허!
나 같은 늙은이 돈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바보 아니라고. 나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몇 번을 미리 설명했잖아요. MRI 비용 나올 거고. 부담되시면 다른 곳 가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 다른 병원은 이렇게 안 받았다고. 보아하니 환자와 다툼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말려야 하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끼어드는 것을 더 싫어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됐고,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가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돌아서다가 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 씨는 자기도 모르게 엉거주춤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나 씨를 본 척도 않고 원장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봤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저렇게 문을 닫아버리다니요.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기, 원장님 시어머님이시죠? 따로 뭐 전달해 드릴까요? 접수 직원의 목소리에 나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씨는 손에 든 다과 봉투를 바라보다가 이내 접수 직원에게 맡겨놓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잔인하게 무시당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 씨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늙어버린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를 이제 그냥 개무시를 하는구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며느리를 붙들고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움을 벌여봤자 서로 더 힘들게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나 씨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예약하신 나혜숙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소견서 좀 볼게요. 오늘 MRI 촬영하시고 다음 진료 때 결과 보면서 치료 계획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 씨는 허리 통증보다 더 큰 마음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남보다 내 며느리가 불편한 건지, 어쩌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먼 거리를 오간 탓에 집에 도착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먼 병원을 오가는 통원 치료가 석 달째 계속되었지만 나혜숙 씨의 허리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느낌이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나 씨는 한숨을 내쉬며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버스 2대를 갈아타고 먼 병원까지 다니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익숙해지거나 쉬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나 씨의 사정이 알려진 것은 집에 들른 아들이 병원 영수증을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영수증과 약봉투들을 들고 물어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갑자기 무슨 병원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나 씨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몇 달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어. 허리요? 그럼 정형외과잖아요. 응. 그렇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긴 왜 가세요? 집에서 1시간도 넘게 걸리고 무엇보다 집 근처 저희 집사람 병원이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너네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못 간다는 소리를 하기는 어려웠죠. 그게 너네 병원은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 괜히 방해될까봐. 방해라뇨? 엄마가 어떻게 방해가 돼요? 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막연한 효심으로 말하는 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서운해요, 엄마. 우리 병원 놔두고 왜 그 먼 데까지 가세요? 불편이니 뭐니 그런 걱정이나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말고 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금명이 사건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다는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자신을 멀리하는지는 모를 것이었죠. 게다가 아들은 나 씨가 일부러 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듯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요, 엄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약속까지 잡아버렸으니까 나 씨가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차피 토요일엔 제가 병원에 갈 일도 있고 하니까요. 나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버스 2대를 갈아타고 다니는 것도 지치고 병원 도착할 때면 이미 허리가 더 아파지곤 했으니까요. 정 그렇다면야. 알겠어, 고맙다. 집사람한테도 미리 말을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연거푸 확인하는 아들에게 나 씨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니까. 걱정은 그만하렴. 나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난다는 건 여전히 불편한 일이었지만 전문가로서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약속한 토요일, 나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죠. 어머, 눈이 오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그날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나 씨는 따뜻하게 옷을 껴입고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생겼어요. 저만 빠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회사 일이 우선이니까. 병원은 이미 예약해놨고 집사람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 혼자라도 가보실래요? 제가 다 마련했으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요. 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예약도 해놓았고 기다리고 있다니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나 혼자라도 가보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오니 버스 기다리기가 여간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병원 가는 날이니 참기로 했죠. 버스에 올라탄 나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지만 병원에 가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나 씨의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붙잡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옆자리 승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병원 근처 정류장에서 내린 나 씨는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병원이 코앞이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나 씨는
앞으로 몇 걸음을 더 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래서야 걷는 것 자체가 힘들겠어. 병원 입구까지는 불과 몇 미터 남았지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나씨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저기 병원 직원이라도 불러올까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즈음 갑자기 병원 문이 열렸습니다. 나씨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곳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바로 옆에 낯선 남자가 며느리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그 남자는? 나씨가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하자 며느리는 옆에 남자를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남자도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서더니 재빨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나씨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대로 병원 안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자, 잠깐만. 그렇게 가버리면 내 허리는? 나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나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아들? 우리 아들이니? 엄마,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아들은 나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거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119를 불러줘서 망정이지. 아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니? 대학병원이에요. 응급실로 왔다가 지금은 병실로 옮겼어요. 나씨는 힘겹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병실이었지만 아들이 곁에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떠오르더군요. 자신을 보고 놀란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던 낯선 남자까지요. 네 아내는 어디 있니?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녀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사람들이 119를 불렀대요.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태연하게 원장실에서 진료를 받고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나중에 병원 CCTV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씨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났던 거니?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부정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기로 했어요. 나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떤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이제야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씨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집에도 잘 안 오고. 아들은 나씨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소홀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나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말거라. 병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씨의 마음속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